롯데월드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물산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장 기업인데요. 장부가 기업은 주당 76,316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액면 가격은 5,000원대이고요. 이 롯데물산이 기업을 공개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공개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입니다. 회사 설명으로는 롯데월드타워 건설 사업을 완료하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의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요, 롯데홀딩스가 60.1%를 소유하고 있고, 롯데홀딩스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가 32.83%를 소유하고 있고요. L제삼투자회사라는 데가 5.25%. 이 회사도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광윤사로 나와 있습니다. 28.1%고요. 물론 일본에 있는 기업이죠. 위키백과에 검색한 결과 일본식 발음으로는 고준사라고 발음이 되고 일본 도쿄의 포장재 회사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들이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타워의 상징을 야간 배경을 상징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더 밝은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는 제 저의가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분양 매출 건물 면적이 완성 건물 재고 자산으로 해석이 됩니다. 회사의 설명은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은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 롯데 3개사가 분할하여 운영하고 있다. 왜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연면적이 그래도 60.7%니까 가장 많은 영역, 일본말로 나발이라고 합시다. 60.7%의 나발이에 해당하는 쇼핑몰, 포디움, 오피스, 레지던스 등을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레지던스 분양, 월드몰 및 월드타워의 계열사 임대와 쇼핑몰, 오피스, 포디움 등의 운영에 연계된 임대 용역, 그리고 주차장 및 단지 관리 등과 연계된 기타 관리 용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월드타워의 전반적인 유지보수는 롯데물산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레지던스 분양 매출은 2017년부터 발생해서 2021년 말까지 누계 매출은 1조 1,645억 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매출 구성 내역인데요. 분양 매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일반 이 임대 매출이라든지 임대 수입료 이런 등등이 얼마인지 그게 궁금한데, 그런 내용은 공시를 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또한 사업보고서 공시는 2021년과 2020년밖에 2개년밖에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왜 전에 게 없어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매출 내역에 와서 매출액은 7,54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무려 56.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재료비 성격이고 입니다만 매출 변동부로 표기했습니다. 4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84.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르픈율은 32.8%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스르픈율로는 8.2%가 하락했는데요. 그 3년 연속 스르픈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어떤 그 안 좋은 신호인지 그 여부는 아직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양 매출이 완료된 이후에 영업 그 내용이 주로 그 매출이 그 임대 수입이라든지 영역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분양 매출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슬픈율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네요. 운영 비용은 12.4%가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으로 보자면은 전년보다 0.20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원가 회계와 그 스루풋 회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왜 그 원가 회계하고 그 차이가 없느냐 하면은 완성 건물이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현장 운영 비용은 완성 건물에 배부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 건물은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투입됐던 그 현장 건설 비용은 이미 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 완성 건물 금액 안에 더 이상 그 2017년부터 분양을 했다니까 2017년부터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제 분석 의견인 거죠. 또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요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시 데이터가 사업보고서가 2년씩밖에 없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비용의 선곡적 분류를 회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해서 요 하나 표시해 놨습니다. 뭐 다른 게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완성 건물의 감소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그 12.2%가 상승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스루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7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31.1%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도 42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연봉은 7,89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6.3% 인상이 됐습니다. 지급 수수료율도 크게 25.2%가 증가했습니다.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 현장 운영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건물 분양 매출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수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 현장 운영 영업비용이라고 표기를 해봤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총 제조비용이지만은 이것도 역시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재고자산의 이 회계 투명성 검증인데요. 1번은 그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서 산출한 금액이고 2번은 그 회사가 제시한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이 재고자산이 유용자산 등으로 대체된 금액들의 이 전체 금액인데요. 이거를 가감해 주어도 갭2로 여전히 큰 차이가 있고 특히 2020년도는 1186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갭2의 금액이 무엇인지를 추적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의 전체 증감액의 비교도 차이가 2단계만큼 있는데요. 역시 여기도 유형자산 등의 대체 금액을 가감해 주어도 이 갭2로 차이가 남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데이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0년도가 아무래도 좀 수상쩍은 해인 것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유형자산 등 대체 내역을 현금 흐름표에 이 회사도 표기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재고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유형자산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재고자산이 또 투자 부동산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기한 508억 원을 가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3,800만 원뿐이 안 되죠. 그런데 2020년에 표기액을 보면은 빠져나갔다면은 마이너스로 여기에 표시돼야 되는데 이게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덩달아서 그러면 선급금의 재고자산 대체는 플러스로 표현이 됐으니까 선급금은 줄고 재고자산은 증가했을 테니까 플러스로 표기한 건 맞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재고자산이 줄어든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은 건설 중인 자산의 재고자산 대체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또 마이너스로 2019년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잘 모르겠다 이게요. 어쨌거나 회사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2020년도나 2019년도에 그 표기 방식이 뭔가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도적인 어떤 뭐 분식 회계라든지 이런 의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오류는 그런 분식 회계의 의혹을 사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봐서 제조업에서 제가 성립한 가정은 재고 회전율이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도 계속 상승을 한 게 맞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동일 방향의 흐름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그 갭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 가정은 여기 와서 무효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가정이 튼튼하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제 가정이. 요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심란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완성 건물에 대해서 그 가공비가 더 이상 배부되지 않았다 하는 판단으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 분석의 어떤 한계 내지 리미트가 뭐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성립한 가정이기 때문에 결국 뭐 무효화된다 하더라도 완벽한 이론으로 발전하기는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가정은 세울 것입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721.1%가 상승했는데요. 연속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계속 이렇게 상승할 리는 없고요. 왜냐 그러면은 분양이 완료되면은 영업 형태 손익구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 건설회사인 경우에 어떤 상징적인 미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매우 낮은 수치는 물론 증가했습니다만은
비유동자산의 금액이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건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 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조 3천억 원대의 투자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44%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투하자본이 좀 증가해서 좀 떨어진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974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4.5%, 전년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6,155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34.5%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자율은 떨어졌습니다. 낮은 차입금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지급이자 데이터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주주들한테 가져간 돈인데요.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FEM 최종 7,51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전년에 200%나 가지고 있다가 100%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인 경우 50%를 안정선으로 추천하고 있는 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량의 현금 보유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1463%로 증가했고요. 누적 자본 성장률은 15.26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비유동 자산의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속기업의 투자가 2조 8,900억, 전년보다 3천억 원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유형자산이 3조 8천억 원이 됩니다. 이것이 롯데월드타워가 롯데몰의 현재 가치냐? 그게 아니고 이제 호텔 롯데하고 롯데쇼핑이 일부 가지고 있는 지분도 따로 유형자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롯데물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저 롯데월드타워가 도대체 얼마짜리야? 그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분석을 시작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5조 원가량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합쳐가지고요. 세 개 회사 거 다 합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현재 롯데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3조 8천억입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투자부동산에 7,259원이 또 투자가 됐고요. 1,742억 원이 추가 투자됐습니다. 대신 사용권 자산이 이 롯데쇼핑과 호텔 롯데로부터 소유권 지분 양수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에 따른 취득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설명으로 봐서 그래서 이에 따라 지분 임대차 거래가 종결되어 가지고 사용권 자산 2조 7천억 원이 있던 게 2천억 원으로 줄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롯데물산 2021년도 실적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